물리량이 있는데 물리량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스칼라량하고 벡터량이 있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스칼라량이야. 크기만 나타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이제 벡터량,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나타내는 같이 나타내는 걸 배운단 말이야. 그러면 보자. 자, 물리에서는 크기는 뭘로 나타낼까? 숫자로 나타내면 돼. 숫자로. 방향은 뭐? 방향은 360도. 방향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복잡해지니까 단순하게 직선 운동만 취급한다. 정지에 있다가 힘 받아서 움직이지. 이쪽이 기준 방향 플러스,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야. 정지에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이면 힘 받아서 움직이면 이쪽이 기준 방향 플러스, 반대가 반대 방향 마이너스다. 그러니까 방향은 부호로 나타내는데 두 개야. 직선 운동만 취급하니까 기준 방향 플러스하고 반대 방향 마이너스밖에 없다. 이것만 나타내. 그러면 이 중에서 스칼라량이 뭐가 있냐? 이동거리가 있어. 그리고 변이는 또 벡터량에는 변이가 있어.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써.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어?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방향을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돼. 근데 변이는 위치 변화야. 공간상의 위치 변화. 또는 출발점하고 도착점이 정해져 있지. 출발점과 도착점의 최단 직선거리. 직선이 들어간다. 직선이 들어갔으니까 방향이 들어간다. 그러면 보라. 자, 보자. 그러면 자, 뭘 보냐면 자, 봐봐. 자, 보면 이제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 지어볼게. 이동거리하고 변이를 구분 지어볼게. 이동거리하고 변이가 있는데 자,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어. A, B다.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여러 개가 있어. 수만 개가 있어. 근데 1번 경로, 2번 경로, 3번 경로야. 그러면 이동거리는 누가 제일 크니? 이동거리는 간거리만 다 더해주면 되니까 3번, 1번, 2번이야. 근데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정해져 있지. 그러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최단 직선거리야. 그러니까 2로 갔다야.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해. 즉, 니들이 엄마하고 이제 엄마 아빠하고 차 타고 이마트를 가. 근데 표지판에, 도로 표지판에 이마트까지 3km라고 나왔어. 3km라고 나왔어. 그러면 이건 이동거리일까 변일까? 그렇지. 어떤 미친놈이 직선으로 들어 3km를. 방향이 한 번이라도 빗나갔지. 그러니까 이동거리가 3km인 거야. 그리고 변이는 그거보다는 작겠지. 최단 직선거리니까. 그러니까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크게 돼 있어. 방향이 같을 때만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같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1m 갔어. 뒤로 1m 갔어. 세윤아,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야? 아니지.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고 간거리만 다 더해주잖아. 앞으로 1m, 뒤로 1m니까 몇 미터? 2m. 변이는 얼마? 플러스 1, 마이너스 1 있잖아. 그리고 자잘이잖아. 위치 변화가 없잖아. 변이는 0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내가 이쪽으로 10m 갔어. 그 다음 방향 바꿔서 이쪽으로 5m 갔어. 그러면 이동거리 얼마니? 이동거리 얼마야? 15m야. 근데 변이는 오른쪽, 왼쪽. 그러니까 얼마야? 변이는
위치 변화는 5m인 거야. 변이는 5m인 거야. 방향이 한 번이라도 바뀌면 이동거리가 크다. 같을 때, 방향이 같을 때는 이동거리가 변이가 같다. 그러면 자, 준서가 400m 트랙을 갔다가 한 바퀴 돌았어. 응? 한 바퀴 돌았어. 그동안 세인이는 반 바퀴만 갔어. 그러면 준서의 이동거리 얼마야? 너 400이지. 변이는 얼마냐? 아니지. 0이지. 제자리잖아. 근데 세인이는 이동거리 얼마야? 200이고 변이는 얼마야? 100이지. 변이는 출발점과 도착점이 최단 직선거리니까. 봐. 한 바퀴를 돌면 이동거리는 400이야. 근데 제자리라고 그랬으니까 변이는 0이야. 근데 반 바퀴만 돌면 이동거리는 200이야. 근데 변이는 최단 직선거리니까 100이야.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크다. 됐지? 그 다음 봐라. 또 속력하고 속도가 있어. 속력은 뭐야? 단순하게 물체의 빠르기만 따르는 거야. 속도는 뭐야? 속력 플러스 방향이야. 영어로도 얘는 스피드인데 얘는 영어로 뭐야? 벨로시티야. 앞으로 속력하고 속도를 V라고 할 거야. 그만 보자. 자, 봐봐. 이번에는 자, 봐라. 속력하고 속도하고 구분 지어볼게. 속력하고 속도하고 구분 지어볼게. 한 번도 안 썼네.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 지어볼게. 자, 세 번째. 속력하고 속도를 구분 지어보자. 속력은 물체의 빠르기야, 단순하게.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야. 근데 속도는 뭐야? 단위 시간 동안에 변이. 그럼 봐봐. 이랬을 때, 자, 봐봐. 이걸 어떻게 하냐? 봐봐. 우리가, 야, 정의를 통해서 관계식을 뽑아내는 게 있어. 정의는, 자, A 하는 동안에 B, A에 대한 B. 근데 이만한 사서가 있었다. 근데 선생님도 에스파 다 할인하도 알고, 야, 요새 너 솔로지옥 안 본다 했지? 너는 솔로지옥 보지? 안 봐? 그거 봐봐. 거기에 나오는 애가 뭐냐면 이름도 이상한 애가 있어. 뭐라 그러더라? 뭐더라? 솔로지옥에서 최민아수가 있어. 근데 걔가 요 2021년도 미스코리아 선이래. 근데 별로 안 이뻐. 근데 지가 완전히 남자들 있잖아. 다 꼬실 줄 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하는 거. 그래갖고 이 남자 만나다가 또 이 남자를 옮겨 타고 그러니까 그런 애가 있어. 그래갖고 지가 카리나를 닮았대. 그래갖고 죽여버릴 뻔했어. 진짜. 아니 나는 카리나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닌데 끝도 안 되는 애가 카리나라니까 죽이고 싶다. 김민지도 지가 육상계의 카리나라고 하잖아. 성형한 애가 어떻게 카리나하고 닮아? 자, 봐봐. 나는 다 아는데, 블랙핑크도 다 아는데, 나는 옛날 애들이 편해. 찌가 6개 먹었어. 많이 먹었어, 적게 먹었어. 많이 먹은 거지, 이만해서. 근데 서련이 돼지 같은 9개 쳐먹었어.
그리고 여기 지민이는 방탄 지민이가 아니라 AOA 사무엘 잭슨이야. 그래갖고 얘가 15개 처먹었어. 얘는 백화점 죽을 겠지. 근데 설현에 비해서 쯔이는 적게 먹었지. 설현에 비해서 지민이는 많이 먹었지. 그러면 봐. 9분의 6, 9분의 15 편하지. 비교하기가 편하지. 야, A에 대한 B, 그러니까 A가 기준이야. B가 비교 대상인 거야. 그리고 애들이 9분의 6, 9분의 15니까 비교가 편하지. 일정해버리면 기준이. 근데 9분의 6, 10분의 15면 통분해야 되니까 불편하단 말이야. 자, A가 뭐냐? 기준이야. 기준은 일정해버리면 편해. 그리고 B가 뭐냐? 비교 대상이야. 그러면 관계식은 기준분의 비교로 기준분의 비교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도 시간 A 한동안 여기가 기준이야. 단위 시간을 일정하게 얘가 비교됩니다. 따라서 속력은 기준분의 비교, 시간분의 공식으로 쓰면 V는 벨로시티는 시간, 타임분의 이동거리야.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 그리고 여기서도 속도는 기준, 단위 시간 동안의 변이야. 비교되는 겁니다. 따라서 속도도 뭐가 됩니다. 시간분의 변이가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방향이 있으니까 속력 플러스 방향이니까 화살표를 써. 시간분의 이동거리가 아니라 변이야. 그러면 스칼라분의 벡터니까 벡터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누가 커? 얘들아,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지. 그러면 이동거리가 커. 방향이 안 변하고 직선 운동하면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으니까 그때는 속력하고 속도가 같아. 그러다 보니까 속력이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속력이 빠른 거야. 그리고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만 같은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 뭐가 나오냐? 또 여기에 스칼라량에 질량 나와, 시간 나와, 온도, 부피, 일과 에너지가 나와. 질량 마이너스 있어 없어? 없어. 시간? 선생님 시계에는 12시, 1시, 3시 막 방향이 있는데요? 야, 이 병신아, 그거는 시계의 방향이지. 야, 시간은 태초부터 누적된 거야. 타임머신이 없나 마이너스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시간도 스칼라라는 거야. 그리고 온도 선생님 마이너스 있는데요? 그건 섭씨 온도고, 절대 온도는 온도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제 분자 운동이 줄어. 그러다가 마이너스 273도가 되면 분자 운동이 멈춰버려. 거기를 마이너스 273도를 절대 온도 0켈빈이라고 해요. 거기서부터 커지기만 커져. 그러니까 마이너스 없어에 어떤 부피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가속도가 있어. 가속도는 누가 작용해?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겨.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져. 그리고 힘이라는 건 뭐야?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야. 원인이다. 그래가지고 얘는 화살표를 표시해. 시작점이 작용점이 시작점이고,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고,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이야. 크기하고 방향이 확실히 나타내는 벡터량이야. 그리고 충격량, 운동량 배운다. 충격량은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야. 운동량은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이야. 전기자, 전기력이 힘에 미치는 공간. 자기장, 자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이야. 봐. 따라서 힘에 의해서 위치가 변해. 힘에 의해서 속도가 변해. 힘에 의해서 가속도가 생겨. 충격력 곱하기 시간이 충격량이야.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이야. 전기장은 전기력이 힘을 미치는 공간.
자기장은 자기력에 힘을 미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뭘 배운다? 완벽하게 고등학교 때는 백타람을 배운다. 이해됐니? 써나? 찍어놔? 보자. 거기가 아니야. 여기 하고 있었어. 여기 하고 있었어. 찍어놔. 그러면 이제 뭘 보자, 이제. 가속도를 보자, 이제. 가속도.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겨? 힘 때문에 생겨. 무조건. 힘이 작용하면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추워? 좀? 자, 봐봐. 가속도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 힘 때문에 생겨. 힘하고 얘는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까지도 비례해. 그럼 가속도는 뭐냐? 힘이 작용하면 속력이 빨라지거나 속력이 느려지는 거. 단위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도 뭐가 되는 거야? 기준분의 비교가 되는 거야. 따라서 가속도는 뭐가 되는 거야?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 하고 기호로 쓰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삼각형 델타로 불러. 변화량이야. 속도 변화량. 또는 낮은 속력에서 제로가 붙으면 처음 속력이다. 처음 속력을 빼주는 거야. 그만큼 이만큼 변한 거야. 단위는 미터 퍼 세크를 세크로 나누니까 미터 퍼 세크 제곱이야. 그리고 가속도도 베타량이야. 베타량 해가지고 크기는 뭘 나타내? 속도 변화량이야. 가속도가 1m per s 제곱이면 1초당 1m per s씩 빨라지는 거야, 속력이. 2m per s면 1초당 2m per s씩 빨라지는 거야, 속력이. 그리고 이제 방향이 중요해. 방향은 뭘 의미하다? 속도의 증가는. 플러스면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마이너스면 속도가 감소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봐봐. 가속도가 플러스면 증가하는 거야. 근데 플러스에서 플러스가 되려면 플러스가 증가해야 될까 감소해야 될까? 증가해야 돼. 그래야지 플러스 10이 돼.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감소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마이너스면 감소하는 거야. 자, 플러스에서는 감소하려면 플러스가 감소하는 거야. 마이너스 12. 마이너스에서는 마이너스가 증가하면 돼. 이거 간단히 하는 방법. 이 화살표를 보면 돼. 오른쪽이 플러스다. 어? 마이너스가 감소하니까 플러스야. 플러스가 증가하니까 플러스야. 플러스가 감소하니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가 증가하니까 마이너스야. 이해됐어? 자, 찍어. 이것도 찍어. 가속도는 개념은 벌써 2달이 지났지. 2달이 뭐냐? 3달이 지났지. 너희들 2달 반이 지났지. 그 뭐냐? 시험 끝났지. 2달 반이 지났네. 자, 보자. 또 이번에는 뭘 보냐?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를 볼 거야. 자, 5번째. 평균 속력하고 평균 속도. 평균 속력은 뭐냐? 서울에서 부산 가는데 막히면 천천히 가.
안 막히면 빨리 가겠지. 도중에 속력변을 고려 안 해. 갖고 자, 총 걸린 시간분에 뭘로 나눕니까? 시간으로 시간 동안 총 걸린 시간분에 시간 동안 총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평균 속력은 총 걸린 시간분에 총 이동거리가 나옵니다. 이해되니? 그럼 보자. 그 다음 봐봐. 근데 여기서 등가속도 운동시는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따른 속력 그래프가 이게 등가속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렇게 처음 속력하고 나눈 정도 더해갖고 2로 나누면 평균 속력은 뭐로 나와? 2분의 처음 속력 플러스 나중 속력으로 하면 돼. 하고 2로 나눠주면 처음 속력하고 나중 속력 더해가지고 2로 나눠주면 평균 속력이 나와. 그리고 자, 평균 속도는 뭐야? 또 총 걸린 시간분에 총 변. 그러다 보니까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에 총 변입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냥 여기서도 방향이 한 번이라도 변하면 배가 커.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할 때만 같다. 이해됐지? 그러면 이쪽에 설명을 다 3번은 설명을 다 했어. 어? 3번은 설명을 다 했는데 자 보자. 여기서 또 저기 162페이지를 설명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를 보자. 여기서 아까 저기 찍었지? 그래프를 보자. 그래프를 보면 이런 게 나와. 그래프는 3개가 있어.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 있어. 그러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하고 밑넓이가 중요하다. 보자. 그러면 이때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야? X축분의 Y축이야. 기울기는 X축분의 Y축이야. 하고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뭐야? 속력이란 말이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력이야. 그러니까 얘는 속력이 일정한 등속으로 된다. 그러면 봐봐. 거북이하고 토끼하고 경주를 했어. 응? 그랬더니 토끼가 빨리 가고 거북이가 느리게 가잖아. 둘 다 기울기, 속력이 일정하지. 둘 다 등속 운동은 등속 운동. 근데 A가 더 기울기가 크니까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하는 거야. 이해됐어? 얘가 둘 다 등속인데 단지 A가 더 빠르게 등속 운동하는 거야. 그러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보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이렇게 나와. 그러면 V5는 얘는 슈퍼소닉이야. 무한대야 속력이. 그리고 V2, V3는 오른쪽 기울기니까 기준 방향,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 근데 이때 얘가 더 빠르게 등속을 해. 기울기가 더 크니까. 그리고 V4는 뭘까? 기울기가 0이지. 정지야. 정지야. 얘는 V5는 마이너스. 얘는
반대 방향으로 보고 반대 방향.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그리고 보면 또 보면 뭐가 있냐? 네 번째 여기서 봐봐. 이렇게 가라. 초, 2초, 3초, 4초. 야, 실제로는 이렇게 운동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갔다가 팍 꺾어. 관절 다 나가버려. 그렇게 못해. 근데 이론적인 거야. 근데 얘는 플러스 방향, 기준 방향. 얘는 마이너스. 그러면 야, 몇 초일 때 운동 방향이 되는 거야. 속도의 보가 운동 방향이야. 속도의 보가 운동 방향이야. 속도의 보가 바뀔 때 몇 초? 2초일 때 방향이 바뀐 거야. 이동. 근데 여기서 이동거리 얼마니? 이동거리는 방향 신경 안 쓰니까 다 더해주면 6m야. 변이는 얼마야?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변이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방향이 변했으니까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 속력도 얼마야? 4초분의 6m. 속도는 얼마야? 4초분의 마이너스 2m.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향 변했으니까 누가 더 크다? 속력이 더 크다. 찍어놔. 찍어줄게. 자, 그 다음 무슨 그래프가 있냐? 이제 속력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 속력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다. 거기 다 나와 있어. 지금 봐라. 그러면 봐라. 속력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 속력하고 시간의 그래프. 야, 누가 이기고 있냐? 이씨, 누가 끝났나? 벌써? 벌써 끝났어? 이겨버렸나? 페퍼가? 페퍼가 이겨버렸네. 3대8으로 이겨버렸네. 일요일날 그게 보러 가려고 했는데 흥국생명하고 저기 페퍼하고 하는 거 보러 가려고 했는데 저번 주 2월 1일 날 근데 4시에 하는 거야. 그 수업이 늦게 끝나니까 못 갔어. 눈물을 먹고 포기했어. 포기해서 선생님이 오늘은 좀 젊어 보이지. 이제 염색을 했어. 드디어 어제 멀쩡하게 염색했어. 자 보자. 그러면 VT 보자. 속력하고 시간의 그래프야. 그러면 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속력이었어. 그러면 얘는 등속 운동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야. 그러면 얘를 뭘로 바꾸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바꿔봐. 그러면 얘가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 된다. 그러면 여기서 민넓이는 뭐가 되냐겠어. 민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이동거리가 된다.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민넓이는 이동거리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보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뭘까? x축분의 y축이다. x축분의 y축이다.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는
시간에 따른 속도대라는 거. 아, 가속도네. 얘는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야.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즉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가 일정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럼 보자. 여기서 잘 봐봐.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볼게.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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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그러면 얘들은 지금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는 같아. 어? 근데 뭔 차이냐? A1은 운동하고 있었어. 근데 일정한 힘이 운동과 같은 일정한 힘이 작용해갖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야. 근데 A2는 정지해 있었어. 근데 일정한 힘 받아가지고 등가속도 운동한 거야. 이렇게 얘는 처음 속력이 0이 아니고 얘는 처음 속력이 0일 뿐이야. 차이는 둘 다 기울기가 같으니까 가속도는 같다. 근데 A3는 뭘까? 0이야. 0보다 작아. 그러니까 10이 0이 돼. 속력이. 그리고 0이 마이너스 10이 돼. 그러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0이지. 그리고 A4는 존재할 수가 없어. 왜? 정지에 있다가 힘받아서 움직이지. 그쪽이 무조건 기준 방향이 플러스야 돼. 근데 마이너스로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 한번 봐, 얘들아. 네 번째. 보면 그래프를 보면 이런 게 있어. 시간하고 속력 그래프에서 얘가 이렇게 가면 등가속도 운동이야. 얘는 등속이야. 근데 얘는 등감속도. 등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가속도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언제 이동 그 방향이 되는데 5초일 때. 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그러면 5초까지는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은 방향이니까. 근데 6초까지 하면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틀려. 속력하고 속도가 틀려. 이동거리 얼마니? 얘는 무슨 운동이야? 얘들아. 얘들은 무슨 운동이야? 얘는 0초에서 2초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플러스고 가속도도 플러스야. 힘도 플러스야. 힘하고 가속도의 방향은 같다. 그리고 여기는 등속이야. 2초, 4초. 플러스 V야. 가속도 0이야. 왜? 힘이 0이니까. 그 다음, 자, 어떻게 돼? 야, 속력은 어떻게 돼? 여기서는, 봐봐. 플러스 V인데, 가속도는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여기는 5초에서 6초는 마이너스 V고, 가속도도 마이너스. 힘도 마이너스야. 이렇게 된다. 얘는 등가속도, 얘는 등속, 얘는 등가속도는 등가속도인데 마이너스 등가속도란 말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이동거리 얼마야? 야, 4, 8이니까. 그리고 4, 8, 2지. 그러면 4, 8이니까 14, 15네. 이동거리 15야. 변이는 얼마야? 13이야. 따라서 평균 속력은 6분의 15야. 속도는 6분의 13이야. 운동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누가 크다? 이동거리가 변이보다 커. 운동 방향이 변했기 때문에 속력이 속도보다 커. 이해됐어? 됐고, 그 다음 봐봐. 마지막으로 이제 무슨 그래프가 있어? 가속도하고 시간의 그래프가 있어. 그러면 얘는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가속도였지. 얘가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이다.
그리고 이걸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가속도가 y축 일정해야 돼. 이거. 그리고 이때 밑넓이는 뭐야?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속도 변화입니다. 왜? 가속도가 뭐니까? 시간분의 속도 변화니까 속도 변화는 가속도 곱하기 시간이다. 이렇게 된다. 자,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뭐다? 속도 변화량이야. 그러면 보자. 두 번째, 얘들아. 그러면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보자. 선생님, 얘는 등등 가속도예요? 아니야. 힘이 일정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는 운동이야. 그냥 가속도 운동이야. 자, 가속도 운동이야. 자, 여기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의미가 없어. 찍어놔. 그럼 보자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가 있냐? 이렇게 되겠대. 자, 처음 속력이 0이래. 근데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속도 변화를 밑넓이가 시간하고 가속도의 그래프에서 밑넓이는 속도 변화라냐? 얘는 플러스 4, 얘는 0, 얘는 마이너스 4가 돼. 그러면 얘를 뭘로 바꿔? VT로 바꿔보면 시간하고 속력의 그래프로 바꿔보면 이렇게 됩니다. 2초일 때 4m 컸을 거야. 등가속도 그 다음부터는 등속. 또 4초에서 6초는 속력이 마이너스가 되는 등가속도.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이때는 운동량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러니까 이동거리하고 변이하고 같아. 속력하고 속도하고 같아. 이해됐니? 이렇게 된다. 그래프가.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보자. 다시 이제 160페이지를 봐. 자, 이제 160페이지에 뭐가 나왔냐? 힘이 나왔어. 잡아라. 힘이 나왔어. 아까 전에 힘이라는 건 뭐라 했어?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란 말이야. 힘은 물체의 외형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면 봐라. 첫 번째, 중력이 있어. 중력은 중력 전에 뭐가 있냐? 만유인력이라는 게 있어. 만유인력은 뭐냐? 우주에 존재하는 물체들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이야. 아무리 적어도 질량이 있으면 에너지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끼리 서로 간에 끌어당긴단 말이야. 갖고 지구상에 존재하는 두 물체 사이에 끌어당기는 이 만유인력 중에 하나가 중력이 되는 거야. 그럼 봐. 아무리 작아도 질량이 있으면 얘들은 에너지가 있어.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힘. 이거는 작용반작용이다. 네가 나를 끌어당겨? 나도 네를 끌어당길 거야. 크기 갖고 방향 반대인 거 끌어당긴다. 그럼 이때 F1하고 F2는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무조건 이 힘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어. 그러나 두 힘은 크기는 똑같아야 돼. 언제나. 작용만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F는 얼마냐? 자, 만류력 상수지. 질량의 비례. 이것의 곱셈 비례. 거리는 R분의 1, R분의 1이니까 R 제곱분의 1. 그리고 비례지, 는은 아니잖아. 그래서 만류력 상수 G를 그려줘. 그러면 G가 얼마냐?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야.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mg가 돼. 그러면서 이 값 알아. 근데 이 값은 이게 세연이 니한테도 질량 있지. 선생님한테도 질량 있지. 우리 둘 사이에 만류력이 존재해. 근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왜? 이 만류력 상수를 우리가 못 이겨. 못 이겨. 우리는 뭐 60kg, 뭐 30, 40kg 이렇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이기니까 우리가 이걸 작용하는데 못 느끼는 거야. 근데 만류력 중에 하나인 중력은 봐라. 중력은 봐라. 중력은 뭐냐? 이거야. 두 물체 중 한 물체가 지구가 됩니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긴다. 이거는 자 지구의 질량을 라잼이라고 그러자. 지구의 반지름을 스몰 r이라고 그러자. 그리고 물체의 질량을 스몰 m이라고 그러자. 그러면 이때 만류력은 중력은 어떻게 돼? 자, 거리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이야. 근데 이거는 느낄 수가 있어. 왜? 지구의 질량이 충분히 커버려. 만류력 상태에 이겨버려.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고 말이야. 떨어질 때. 근데 이때 이게 MA 만류력. 그러니까 G가 얼마가 나와? 계산해봤더니 9.8m/cm제곱이다. 그러다 보니까 중력은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왜? 지구의 질량이 충분히 커. 만류력 상태를 이긴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왜 둘 사이 거리를 지구의 반지름으로 해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야. 물체가 1km, 2km 지표면에 떠봤자 6,400에 비하면 조적지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둘 사이 거리를 지구의 반지름으로 해버립니다. 이해됐지? 그럼 보자 이때. 자, 중력 봐봐. 책에. 중력은 봐라.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하는 힘이야.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만류력이야.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 질량에 비례하고 질량이 클수록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작기 때문에 동일한 물체의 중력을 달에서 측정하면 지구보다 적다. 중력은 거리 R이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작용하고 접촉에도 작용한다. 그리고 지구의 중력의 방향은 어디야? 지구 중심 방향이야. 얘들아. 지구 중심 방향이야. 지표면의 수직인 방향이야. 중력의 방향은 뭐라고? 지구 중심 방향이고 지표면에 대해서 연직 방향이다. 연직 방향이다. 그리고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 지표면의 연직 방향이고, 중력의 크기를 뭐라고 해요? 크기를 무게라고 해요. 무게라고 해요. 웨이트야. 그러면 우리가 좀 구분지어야 돼. 질량하고 무게를 구분지어야 돼. 질량은 뭐야? 물체의 고유한 양이야. 그러니까 지구 어디에서나 1kg면 지구 어디에서나 우주 어디에서나 1kg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물체의 고유한 양이기 때문에 안 변해. 장소에 따라 불변. 그리고 단위는 킬로그램, 그램이야. 그리고 얘를 측정할 때는 양팔 조울이나 윗접시 조울로 균형 맞춰서 측정해. 그리고 무게는
중력에 따른 질량. 중력이 변하면 변하는 거예요. 장소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지구에서는 약 60kg F인 사람이 달에 가면 10kg F가 돼요. 왜? 달의 중력이 지구의 중력이 6분의 1이니까. 근데 지구에서 60kg인 사람이 달에 가면 또 몇 킬로? 그대로 60kg. 질량은 안 변해. 그리고 단위는 뉴턴이나 킬로그램 F를 써. 갖고 1kg F가 얼마냐? 1kg의 물체를 가속도가 9.8m/s 제곱이 되게. 따라서 이게 1kg 물체를 가속도가 1m/s가 되게 하는 게 1N이야. 그러니까 9.8N. 얘는 안진뱅이 저울이나 그 용수천 저울로 측정한다. 무게는 이해됐어? 중력의 크기가 뭐라고? 무게야. 무게는 얼마야? mg야,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자, 무게는 봐라.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로 무게의 단위는 뉴턴이다. 무게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다르다. 왜? 중력에 따른 질량이기 때문에 중력이 변하면 변하는 거야. 달에서 중력의 크기는 지구의 약 6분의 1이다. 이므로 달에서 무게를 측정하면 지구의 6분의 1로 가벼워진다. 지구에서 질량이 m인 물체의 무게는 W는 스몰 w는 mg다. mg.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야. 그래서 지구 표면, 지표면 부분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무게는 9.8N이다. 그리고 중력에 의한 자연현상. 중력은 자연현상을 일으키고 생명체의 생명활동에 영향을 준다. 비나 눈이 아래로 내리고 번지점프하는 사람이나 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아래로 떨어진다. 그리고 달이나 인공위성은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힘에 의해서 물체의 운동 질서가 유지되는 체계를 우리는 역학 시스템이라고 해. 옆에 봐라. 또 두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 야, 이거는 작용반작용이 있다. 힘의 크기 같고 방향 반대야. 무조건 크기 같다. 크기가 변하더라도 이 둘의 힘의 크기는 똑같아야 돼. 찍어. 그리고 쉬어. 조금. 쉬거라. 뭐가 있냐? 이제 중력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보자. 중력에 의한 지표면에서의 물체 운동 보자. 봐라. 중력에 의한 물체 운동이다. 제일 먼저 자연학 운동이 있어. 자연학 운동은 처음 속력은 0이다. 이거야. 이거 중력에 의해서 자연학하. 봐. 힘이 일정해. 응? 뭘로 일정해? 중력으로 일정해. 그리고 힘이 일정해.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은 방향이야. 그래서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응?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 되는 거야.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지는. 근데 얘들아 봐. 자, 자연학하 운동은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인데 질량에 관계없이 봐. 자, 얘들아. 최고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마찰 없으면 위치 에너지는 다
나머지 지점은 이제 위치 에너지는 높이를 가지면 갖는 에너지고 운동 에너지는 속력을 가지면 갖는 에너지야. 그러면 나머지 지점은 높이도 있고 속력도 있어.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도 있어. 근데 최하점은 뭐만 있다? 운동 에너지만 있다. 높이가 0이니까. 그러면 최고점의 위치 에너지하고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하고 어떻게 돼? 같아. 그럼 위치 에너지 공식이 9.8 mh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하점의 운동 에너지도 2분의 1 mv 제곱이란 말이에요. 낙하 속력하고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고 보다. 질량 지워져 버렸지. 낙하 속력하고 질량하고 상관없네? 그러면 여기 상수야. 얘 상수야. 따라서 낙하 속력은 뭐에서만 결정된다? 높이에서만 결정된다. 자, 세부수라고 깃털을 갖다가 동시에 떨어뜨리지. 그럼 봐라. 동시에 떨어뜨리면 진공에서는 어떻게 돼? 둘이 동시에 떨어져. 응? 왜? 마찰이 공기장이 없으니까. 근데 높이에서만 결정돼. 낙하 속력은. 근데 공기 중에서는 누가 먼저 떨어져? 세구슬하고 깃털 중에서. 세구슬이지. 왜? 깃털은 공기장을 표면적이 넓어서 공기장을 많이 받으니까 늦게 떨어지겠지. 그러나 공기 중이라도 테니스공하고 야구공이지. 동시에 똑같은 높이에 떨어져. 동시에 떨어져. 왜? 크기나 모양이 같기 때문에 공기장을 거의 같이 받는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게 무슨 운동이야, 얘들아?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했지. 시간하고 속력이 비례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뭣도 동시에 떨어져. 시간도 비례한다. 이해됐어? 그리고 속력은 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1초당 속력이 얼마씩 빨라져? 9.8씩 빨라져. 자, 중력의 크기는, 자, 봐봐. 중력의 크기는 뭐에 비례해? 질량에 비례하지만, 낙하 속력은, 질량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보자. 자, 그래서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속도는 질량에 관계없이 1초마다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9.8m/s 제곱을 일정한 무슨 운동한다? 등가속도 운동한다. 자, 질량이 다른 물체의 자연낙하 봐봐. 질량이 서로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봐. 야, 질량이 다른 물체야. 1kg하고 2kg 떨어뜨려. 그러면 중력의 크기는 A하고 B 중에 누가 더 커? B가 크지. 중력의 크기는 뭐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니까. 근데 야, 속도 변화량은 어떻다? 똑같이, 둘 다 똑같이 1초에 얼마씩 빨라져? 9.8m/s씩 빨라져. 이해됐어? 자,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의 크기는 다르지만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같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질량에 관계없이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뭐에 의해서 결정돼?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온리 뭐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높이. 높이가 2배 되지. 그러면 낙하 속력 루트 2배야. 4배 되면 높이가 4배 되면 2배 되는 거야. 네. 이해됐지? 그 다음 보자. 두 번째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보자. 물체 운동 봐봐. 그러면 얘는 수평 방향은 자 봐라. 이렇게 던진 거야. 내가 이렇게 던진 거야. 그러면 야, 무슨 힘이 작용하니? 일정한 힘. 중력 작용이. 근데 얘들아 봐. 얘는 힘을 운동을 갖다 두 개로 나눠야 돼. 뭐로 나눠야 되냐면 수평 방향하고 뭐로 나눠야 돼? 연직 방향으로 나눠야 돼.
연직 방향으로 나가. 수평 방향은 자 처음에 선생님이 손 대고 있을 때 공 손 대고 있을 때는 힘이 가야죠. 갖고 속력이 생겨. 근데 손 떼지. 그러면 힘이 안 가있으니까 얘가 수평 방향으로는 무슨 운동해? 등속 직선 운동해. 수평 방향은 뭐 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해. 힘이 작용 안 하니까. 어?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 한다고? 등속 직선 운동 한다. 힘이 작용 안 하니까 얘는 등속 직선 운동. 근데 연직 방향은 일정한 힘이 중력이 작용해. 그러니까 무슨 운동이냐면 등 가속도 운동. 등 가속도 운동이에요.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져. 얘들아. 속력이 빨라져.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져. 그러다 보니까 이 운동은 속력과 방향이 모두 변하는 운동이야. 가속도 운동. 야, 속력하고 방향 중에서 하나라도 변하면 가속도 운동이다. 어? 근데 얘는 속력, 방향 모두 변해. 갖고 가속도 운동한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아 봐봐. 이렇게 떨어뜨려. A는 이거고 B는 이렇게 떨어져. A는 처음 속력이 2m/s고 B는 3m/s야. 그러면 야 둘이 어떻게 될까? 동시에 떨어진다. 동시에 떨어진다. 왜? 뭐야? 높이가 같으니까 낙하 시간이 똑같은 거야. 높이가 같으니까 낙하 속력, 낙하 시간은 뭐에서만 결정된다? 높이. 그러니까 얘들 동시에 떨어져. 에? 동시에 떨어진다.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봐봐. 야, 연직 방향은 둘 다 똑같은 중력을 받아가지고 등가속도 운동해. 그러면 시간은 뭐에서 결정된다? 연직 방향에 의해서 결정돼. 그리고 수평 도달 거리는 봐라. 수평 도달 거리가 있어.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지.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란 말이야. 그러면 수평 도달 거리는 R로 표현하지. 거리는 야 X방향의 속력과 시간에 의해서 일정해. 그러면 얘들은 시간은 일정하단 말이야. 시간은 일정하단 말이야. 근데 뭐? 야 따라서 만약에 이게 2초야. 2초야. 그러면 얘는 뭐에 얼마만큼 가니? 2m/s니까 2초 곱하면 4m를 가는 거야. 수평도. 얘는 뭐야? 3m/s 곱하기 2초니까 6m를 가는 거야. 이게 수평 방향의 속력이 크면 클수록 더 멀리 간다. 근데 뭐야? 연직 방향으로는 둘 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기 때문에 도달 시간은 같다. 동시에 떨어진다. 그리고 속력 X 방향의 속력이 빠른 놈이 더 멀리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찍어. 이거 찍고 또 하자. 응, 또? 세윤아, 좀 더 붓기 빠져야 되겠다. 응. 좀만 빠져. 일주일만 돼. 한 일주일 더 가던데, 그게? 보니까 한 달 가던데? 더 빨리 하지. 12월에나 하지. 그럼 지금 벌써 다 빠졌겠는데? 그 정도면은 그래도 꽤 많이 빠진 거예요. 그래? 아이고, 벌써 47분. 우리 10시 반에, 10시 20분에 끝내야 되네, 오늘.
자, 보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뭐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좀 다르게 뭐냐면 똑같은 속력으로 A하고 B를 떨어뜨리는데 자, A는 여기서 떨어뜨렸어. 여기서 떨어뜨렸어. 2m 파스칼로. B는 여기서 떨어뜨렸어. 그러면 누가 더 멀리 갈까? 누가 더 멀리 갈까? A. 왜? A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뭐냐면 수평 조달거리 R은 Vx 곱하기 P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V가 같잖아. 그러면 수평 조달거리는 뭐에 비례해? 시간에 비례하잖아. 그러니까 A가 더 높으니까 높이가 높으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지. 그러다 보니까 A가 더 멀리 가는 거지. 이해됐어? 내가 여기서는 뭐가 비례해? 여기서는 수평 조달거리가 X방향의 성분에 비례하는데 여기서는 속력이 일정하니까 X방향의 속력이 일정하니까 뭐에 비례해? 시간에 비례해. 시간에 비례해. 수평 조달거리가. 이해됐지? 그럼 보자. 자, 161페이지 봐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봐봐. 공기 저항을 무시했을 때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지표면 근처에서 포물선 경로를 따라 낙하하는 운동한다. 그러면 이때 수평 방향의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물체의 힘이 작용하지 않아서 등속 직선 운동한다. 연집 방향의 운동은 연집 방향으로는 중력이 작용하므로 자연낙하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한다. 따라서 자 봐봐 그래프를 보면 야 자연낙하하는 놈은 낙하하는 운동은 자 뭐가 일정해? 야 연직 방향 속력은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운동이다. 얘는 일정한 힘이 뭐가 작용하니까? 중력이 작용하니까. 근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연직 방향 요 수평 방향은 무슨 운동이야? 등속 직선 운동하는 거야. 수평은. 그러니까 힘이 작용 안 하니까 얘는 힘이 작용 안 하니까 등속 운동한다. 근데 연직 방향은 일정한 힘 뭐가 작용해? 중력이 작용하니까 얘는 등가속도 운동하지. 연직 방향은. 작용하니까 무슨 운동?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된다. 그만 보자. 그리고 옆에 봐봐. 보충자를 봐봐. 암기에 봐봐. 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수평 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으므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낙하함으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한다. 등속 직선 운동은 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서 속력과 운동 방향이 모두 일정한 거다. 그리고 봐라. 야, 얘들아. 또 뭐가 있냐? 자, 1차 함수 직선이야. 2차 함수 곡선이다. 근데 물리에서는 이 2차 함수를 포물선이라고 그래. 3차 함수 뭐야? 곡선이야. 근데 얘는 포물선은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해. 근데 이때 봐봐.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이렇게 곡선이 나와. 포물선이 나와. 그러면 이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야. 즉 기울기가 속력이잖아.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얘가 뭐다? 등가속도. 야, 시간하고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기울기 속력이야. 근데 포물선이니까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하게 속력이 빨라지는 무슨 운동이 되는 거야?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 되는 거야. 옆에 나왔어. 여기. 봐라. 자연학화 운동을 갖다가 위치하고 시간의 그래프로 그려보면 위치하고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속도다. 그러면 자연학화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므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따라서 자연학화 운동의 위치와 시간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모양이 된다. 그래갖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이해됐어? 좀 보자. 또. 자, 보자. 이랬을 때 보자. 또. 자, 보면, 자연학하는 물체와 수평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 비교하기. 자, 봐라. 이게 있어, 얘들아. 시간 기록기라는 게 있어. 시간 기록기라는 게. 시간 기록기는 뭐냐?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어서 일정 시간 간격으로 타점을 찍어. 타점을 찍어서 운동을 기록 분석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겼어. 이게 드르륵 찍는단 말이야. 시간 기록가 있고 종이 테이프가 있어. 그리고 물체도 운동시켜. 이쪽으로. 그러면 타점 방향 반대로 시켜. 1, 2, 3, 4, 5, 6, 7 이렇게 된다. 타점 방향이 이쪽으로 된다. 근데 얘가 우리나라는 얘들아 60Hz. 우리 지금 교류 들어와. 우리는 교류하고 병렬 연결되어 있어. 교류는 전류의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야. 그러면 60Hz는 이거 진동수인데, 주파수인데, 한 1초에 60타점을 찍어. 즉, 이 등이 있잖아. 1초에 60번 깜빡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계속 켜져 있는 줄 알고 착각하지. 못 쫓아가. 근데 가끔씩 이제 불이 전기가 이 상태 됐을 때 따다다다다 하지. 그거 있잖아. 얘는 지금 1초에 60번 깜빡인다니까. 근데 우리가 못 느끼는 거야. 계속 켜져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한 타점당 몇 초야? 60분의 1초야. 그러면 자, 세 번째.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거리인데 시간이 일정하니까 속력하고 타점 간격은 비례해. 타점 간격이 일정하지. 그러면 속력이 일정한 등속 운동이야. 타점 간격이 넓어지지.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이야. 타점 간격이 좁아지지. 속력이 느려지는 운동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찍어. 또 찍고 또 선생님이 해줄게. 그럼 봐라. 매콤한 게 오징어 볶음밥 어떻게 먹고 싶냐 갑자기. 오징어 볶음 잘 안 되겠는데 거기는 1인분 안 팔아. 이거 짜증나. 지금 시장에 있는데 너무 맛있어. 근데 뭐 봐봐. 그러면 이제 봐라. 같은 타점으로 잘라버려. 이걸 종이 테이프. 전부 다 6타점으로 잘라버린다. 6타점으로 잘라버린다. 6타점으로 잘라버리면 봐봐.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아이씨 너무 잔인했다. 이렇게 하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그러면 첫 타점은 안 세. 타점 간격으로 세는 게 더 편해. 그럼 얘가 1cm, 얘가 3cm, 얘가 5cm, 얘가 7cm로 나왔어. 그러면 S는 타점 간격이 아니라 이렇게
누적되면 안 돼. 다시 바꿔줘야 돼. 누적되면 바꿔줘야 돼. 다시 타점 간격으로 이걸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얘를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각 구간별 평균 속력이 나와. 그러면 시간이 한 타점당 60분의 1초야. 6타점이면 10분의 1초야. 0.1초야. 0.1로 나누면 10cm/s, 30cm/s, 50cm/s, 70cm/s가 되는 거야. 이해되니?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운동을 기록 분석하려면 뭐까지 구해야 되냐면 그거까지 구해야 돼. 가속도까지 구해야 돼. 그러면 가속도를 구해보자. 가속도를 구해보자. 뭐냐면 속도면 하나 구해야 돼. 속도면 하나 얼마야? 20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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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를 시간으로 나누면 가속도가 나와. 그러면 또 0.1초로 나누지. 200cm/s. 그러면 2m/s야. 그러면 얘가 2m/s제곱, 2m/s제곱, 2m/s제곱인 거야. 얘는 가속도가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인 거야. 등 가속도 운동. 그러면 거기 봐. 책에 161페이지 봐봐. 야, 가는 그림과 같이 책상 한 끝에 30cm 자를 걸치고 두 원형 나무 토막 A, B를 책상과 자위에 올려놓는다. 그러면 나는 자를 중심으로 자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누른 뒤 자를 자 끝을 화살표 방향으로 당겨 A는 아래로 떨어지는 동시에 B는 옆으로 날아가게 한다. 그러면 A는 무슨 운동하니? 자연학화 운동하지. B는 뭐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 된다. 근데 봐봐. 자연학화 운동 A 봐봐. 얘가 A 봐봐. 자연학화는 A 봐봐. A는 봐. 자, 구간 이동거리가 있지. S가 얼마야? 0.048. 또 얼마냐? 0.145. 또 0.244. 또 뭐가 있어? 0.342. 0.48. 그러면 시간이 몇 초라 이랬어? 구간별 간격이 0.1초네? 얘를 시간으로 나눠. 그럼 각 구간별 평균 속력 0.48 m/s. 1.46 m/s. 2.44 m/s. 3.42 m/s. 4.4 m/s. 그러면 속도 변화는 뭐야? 얼마야? 0.98. 0.98. 0.98. 0.98. 그러면 얘를 또 시간으로 나눠. 0.1. 그럼 10배 되지. 따라서 가속도는 9.8 m/s. 9.8 m/s. 9.8 m/s. 얘는 무슨 운동이네? 가속도가 9.8 m/s제곱으로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 가속도 운동이다.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B도 자 연집 방향은 야 평균 속력이 0.48, 1.46, 2.44, 3.42, 4.4지. 뭐 속도 변화를 구하면 0.98, 0.98, 0.98, 0.98이야. 또 이걸 시간으로 나누면 0.1초로 나누면 9.8 m/s제곱, 9.8 m/s제곱. 아 연직 방향은 또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네. 등가속도 운동하네. 근데 수평 방향을 봐라. 구간 이동거리가 0.025, 0.025, 0.025, 0.025. 야, 그러면 구간별 평균 속력이 0.25, 0.25, 0.25, 0.25야. 얘는
속력이 일정한 무슨 운동이다? 등속 운동이에요. 수평 방향은 이해됐지? 고로 결론은 자연학하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등속 직선 운동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자연학하는 물체와 같이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해됐지? 넘겨봐. 그럼 여기는 다 했고 선생님이 다 했고 164페이지를 봐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보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보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끝날 것 같아. 20분에 끝내줄게 오늘도. 자, 뭐야?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보자. 세윤이, 너 토요일 날 안 왔지? 왜 안 와? 글쎄, 세 번이야 연속 받냐?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2시부터 6시까지, 12시부터 하라고요. 선생님 12시에 있습니다. 자, 봐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물체의 원운동 봐봐. 자, 봐봐.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이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자, 봐봐.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세게 던질수록 더 멀리 가지. 선생님 말했지. 자, 봐라. 얘들은 높이가 같기 때문에 도달 시간은 똑같아요. 낙하 시간은 똑같다. 근데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봐라. 수평으로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멀리 나간다. 속력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리가 다르다. 그리고 연직 방향으로는 중력만 작용하여 가속도는 같다. 같은 높이에서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는 동시에 수평면에 도달한다. 얘들은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져. 근데 단지 수평 방향 속력이 빠른 놈이 더 멀리 가는 거야. 그러면 수평 방향 속력을 세게 하면 세게 할수록 더 멀리 간단 말이야. 이해됐지? 근데 이제 봐라. 그리고 옆에 보자. 수평 방향 속력이 다른 물체의 운동 봐봐.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이 빠를수록 수평 방향으로 더 멀리 나가지만 같은 높이에 동시에 운동하는 물체는 가속도가 같아 동시에 바닥에 도달한다. 그리고 중력의 방향은 지표면의 좁은 영역에서 중력은 거의 일정한 방향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구상 위치에 따라 중력의 방향이 달라진다. 즉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적용하고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방향이 달라진다. 그런데 뉴턴의 사고 실험이 있다. 뉴턴의 사고 실험은 뭐야?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야. 왜? 공기 중에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공기저항이 있기 때문에 머릿속으로만 실험한 거야.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은 뉴턴은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하며 원운동하는 까닭을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통해 설명을 했다. 자, 높은 산에서 속력을 달리하여 포탄을 발사하면 어떻게 될까? 포탄이 매우 빠르게 발사되면 포탄은 지구로 떨어지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땅에 닿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할 거야. 달도 이러한 원리로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원운동한다. 근데 어떻게 하면 원운동 시킬 수 있을까? 하긴 힘들어. 왜? 공기장이 있기 때문에. 응? 근데 이론상으로 해볼게. 자, 옆에 봐봐. 여기 보면, 옆에서 보면 궁금해봐. 지구 주위를 원운동하기 위해 물체의 발사 속력은 어떻게 돼야 할까? 지구의 공류를 고려하면 어떤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8km를 이동했을 때 물체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5m 정도 떨어진 정도다. 자연낙하하는 물체는 1초에 약 5m를 낙하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발사를 해.
그러면 얘가 1초 동안에 5m를 떨어져. 5m를 떨어져. 발사하면 이렇게 산에서 발사하지. 그럼 얘가 5m를 떨어져. 5m를 떨어져. 또 여기서 또 발사하면 또 5m를 떨어져. 그래갖고 어떻게 돼? 계속 똑같은 높이를 유지. 그러니까 8km/s로 쏘지. 쏘면 얘가 5m를 낙하는 거야. 5m를 떨어진다. 근데 이게 1초야. 그러다 보니까 공률이 있다 보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얘가 5m 떨어지고 5m 떨어져갖고 똑같은 높이를 계속 유지한다. 그러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거야. 안 떨어져. 즉, 봐라. 이 수평 방향으로 8km/s의 속력으로 던지면 물체는 지구와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면서 원운동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안 떨어지는 거야. 달도 엄청나게 빠른 속력으로 가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공전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지? 지금 봐봐.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운동 봐봐. 달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중력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매 순간 바뀌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원운동을 한다. 즉 지구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한다. 인공위성도 달과 같이 중력에 의해 지구 주위를 갖다가 공전하는 원운동을 한다. 지금 지구 중심 방향 이렇게 봐봐. 얘들아 봐봐. 원운동은 힘이 일정해. 그리고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이면 뭘 한다? 등속 원운동을 한다. 근데 원운동 시키는 힘이 뭐다? 구심력이야. 원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구심력이야.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하면 얘는 줄을 놔봐 내가.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 아니야.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자, 운동 방향하고 힘의 방향 수직이야. 원운동 시키는 힘은 구심력이야. 원운동 시키는 힘은 구심력이야. 그럼 여기서도 이쪽으로 날아가. 접선 방향 이쪽으로 날아가. 그러면서 원운동 시키는 힘이 원의 중심 방향이야. 구심력이야. 봐. 힘은 어디로 작용한다? 원의 중심으로. 그리고 가속도의 방향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얘가 무슨 운동을 한다? 얘는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야. 등속 직선 운동 아니다. 속력은 일정해도 방향은 매점마다 변해. 그래가지고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러니까 속력하고 방향 중에 하나라도 변하지. 그러면 무슨 운동이다? 걔는 가속도 운동이야. 등속 원운동은 속력은 일정해. 그러나 방향이 매점마다 변하기 때문에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 운동이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구심 가속도가 있어야 돼. 그래갖고 힘은 원의 중심으로 작용한다. 그래가지고 봐봐. 그러다 보니까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달도 달의 운동 방향하고 중력의 방향은 서로 수직이야.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인공위성의 어느 정도 봐봐. 인공위성도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 그래갖고 인공위성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떨어지는 가속도 운동을 하지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인공위성과 지구 중심 사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리고 원운동은 봐라. 원운동은 물체가 원을 그리면서 도는 운동이다. 물체에 연결된 줄은 물체의 운동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 그러면서 물체의 운동 방향이 계속해서 바뀐다. 그리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 구심력이다. 그리고 물체는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도 운동을 한다. 그리고 줄을 놓는 순간 물체는 운동 방향으로 날아가. 근데 접선 방향으로 나간다. 옆에 165페이지 한번 풀어봐. 빨리. 이거 끝내자 오늘.